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4년도 3회차 기사 실기 문제를 복원해서 같이 살펴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은 전자 딜레이죠. 0에서 9번까지 있는 전자 딜레이 회로를 미완성된 다이오드 매트릭스 회로에 다이오드를 여기다가 빈대다 빠진 곳이 있으면 추가해서 다이오드 매트릭스 회로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자, 너를 이렇게 바꿔서 그려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 십진법으로 되어 있죠. 십진법 0, 1, 2, 3, 4, 5, 6, 7, 8, 9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요 이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진 출력이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L로 2의 영승 얼마예요? 1이죠. 1. 자, 다음에 L1은 2의 1승입니다. 2죠. 2. 다음에 L3는 2의 2승 4죠. 4다. 다음에 2의 3승은 2의 3, L3는 2의 3승 8입니다. 8. 자, 그러면 일단 요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6입니다. 그러면 릴레이 6번이죠. 릴레이 6번, 릴레이 1, 3, 5, 7, 9, 5, 2, 3, 6, 7. 지금 여기 있습니다. 릴레이 얘가 동작하면 네가 들어가겠죠. 동작합니다. 그 다음에 4, 5, 6, 7. 요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는 8, 9니까 그러면 6으로 연결됐을 때는 너도 동작에서 얼마? 4입니다. 4. 그리고 너 릴레이 동작에서 2가 되죠. 그래서 6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진법은 0과 2를 두 개를 가지고 이게 표현하는 거예요. 0과 2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0은 그냥 0입니다. 0은 0이에요. 1은 1이죠. 자, 이제 0과 2를 이용해서 우리 2를 표현하는데 1은 어떻게 표현한다? 1, 0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만약에 2를 표현할 때는 지금 요거 입력이 2입니다. 그럼 R2만 들어가죠. 지금 요 R2입니다. 요 R2만 입력해서 2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3이면 1, 1. 4는 이제부터 이제 자릿수가 올라가야 되죠. 4는요 1, 0, 0. 5는 1, 0, 1. 6은 1, 1, 0. 7은 1, 1, 1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다 7에다 연결되면, 자, 7에다 이렇게 연결되면, 지금 여기 7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1이죠. 또 여기 7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도 1이죠. 또 7이 들어갑니다. 1, 1, 1이다. 그런 얘기죠. 1, 1, 1, 1, 1, 1, 다 1, 1, 1. 그럼 여기는 없습니다. 8은요. 지금 여기 8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러면 뭐예요? 1 너는 들어가고 8이 없지 않습니까? 1, 0, 0, 0이다 그런 얘기죠. 1, 0, 0, 0이다. 자, 9는요. 지금 9는 여기 하나 있고 만약 9로 되면 너 들어가고 요 없습니다. 또 있지 않습니까? 1, 0, 0, 1이다 그런 얘기죠. 1, 0, 0, 1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다이오드 매트리스에서 만약에 0은요. 0이 없지 않습니까? 포지티브에서 들어온 것은 네거티브로 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0이면 다 뭐한다? 없다 그런 얘기죠. 다. 0은 없으니까 다 밖으로 네거티브로 다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만약에 1이다. 1은 얘만 들어가죠. 1 단위. 그래서 자, 1은 너는 가서 L0가 돼야 되고 나머지는요. 다 빠져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하는 방법입니다. 1, 0는 하나입니다. 하나씩 띄어서 너 0, 너는 부하로 이진출력으로 가고 너는 다이오드를 해서 하나씩 띄어서 하나 띄고 다이오드를 달고 하나 띄어서 놓고 하나 띄어서 놓으면 되죠. 2의 1승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두 개씩, 두 개 들어갔죠? 두 개 띄고, 두 개 들어가고, 두 개 띄어서 두 개 띄고, 여기서는 빼준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는요, 2의 이성은 4개죠?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4개 띄고, 자, 너는 와 같이 정리해야 되겠죠? 2의 8성은요, 8개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이면 바로 이렇게, 하나씩 띄어서 2의 1성은 2개씩 띄어서 2의 4성은 4개씩 띄어서 2의 3성은 8개, 8개를 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이제 거저 의미만 알면 거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시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십니다. 종합 부하 역률이 85%, 각 부하 간의 부등률, 각 부하 간의 부등률은 1.3입니다. 부등률은 1.3이며 변압기에 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는 여유를 얼마? 1.2배의 여유를 둔답니다. 여유를 갖는 용량으로 할 때 그림과 같은 변압기, 이 변압기 전 용량을 얼마로 할 거냐? 그래놓고 이제 표준 규격을 주었죠. 표준 규격을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전등 부하가 있고 일반 동력, 하절기 냉방이 있고 동절기 난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이 냉방과 난방은 별개죠. 히터 틀 때 냉방 돕니까? 에어컨 안 들죠. 그래서 냉방과 동계가 있으면, 이 냉방과 동계가 있으면 만약에 냉방 동력이 크면 너는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변압기 용량 고려할 때는 항상 냉방과 난방 중에 큰 걸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변압기 용량은 합성 최대 전력이에요.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부등률 분의 합성 시그마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이죠.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 자, 우리는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을 변압기 합성 최대,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을 합성 최대 수요 전력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부등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합성 최대 수요 전력만큼 변압기를 설치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부등률분의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으로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압기는 얼마의 여유를 둔데 1.2배 여유를 둔다. 이렇게 해서 고려하면 되겠죠. 그래서 부등률분의 부등률은 1.3이랍니다. 자, 각각의 최대 수요 전력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120 단위 조심해야 돼요. 킬로와트 120 곱하기 0.7 플러스 230 곱하기 60입니다. 230 곱하기 0.6 플러스 130에 0.7. 자, 너는 뭐예요? 킬로와트죠. 킬로와트. 근데 단위는 뭘로? kVA로 구하라고 그랬죠? 그 kVA로 구하려면 뭘로? 역률, 종합 역률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0.85 여유율 1.1을 이렇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계산해 보십니다. 339.91 약 91 정도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뭘 줬으니까? 표준 용량을 줬기 때문에 339는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량을 선정해야 됩니다. 선정하시오. 계산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답에다는 400 kVA로 꼭 써주셔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보시죠. 한국전기설비규정 K시 규정에서 따른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
고압용 개폐기, 차단기, 피르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 자, 이 조의 기구 등이라고 한다 해서 동작 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 벽, 천정, 기타 가연성 물질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 이격하느냐. 여러분들 1차 공부할 때 이런 공부했죠. 지금 어디선가 이렇게 아크가 발생합니다. 이거 열고 닫을 때 아크가 발생하죠. 이 목재가 있습니다. 목재. 그러면 여러분들 얘를 열 때 뭐가 발생해요? 아크가 발생하죠. 이 아크가 이 목재에 붙어서 화재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죠? 이격하자. 얘와 얘는 이격을 하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차 할 때 두 가지를 암기했죠. 고압이면 몇 미터? 1m. 특고압은 2m 뜨라고 그랬죠. 2m.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고압용입니다. 키워드는 고압용. 만약에 특고압용이면 2m지만 고압용이니까 몇 미터? 1입니다. 1자 쓰시면 3점을 주는데요. 3점을 배점이 되어 있다. 4번 보시겠습니다. 4번이에요. 자,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빈칸에 알맞는 내용을 쓰시라고 그랬죠. 자, 발전기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합니다. 이 발전기를 보호해야 되겠죠. 뭐가 흐르면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생긴 경우는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이용해서 전로로부터 끊어서 보호합니다. 자, 이제 나번부터 파번까지인데 여러분들 1차 때 어떻게 암기하셨습니까? 같이 보시죠. 용량이 몇 kV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압유 장치입니다. 그래서 수차에 대해서는 수차는 여기 라에 보면 수차 발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 온도 또 수차의 압유 장치 딱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두 가지. 그 다음에 풍차에 대한 내용이 있고 다음에 발전기 내부 고장이 있고 또 증기 터빈의 스러스트 베어링입니다. 여러분들 이 1차 때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셨습니까? 풍차 100. 딱 풍차가 가장 적거든요. 100. 그 다음에 수차 압유 500. 그렇게 암기 안 했었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1차 때는 잘 암기하셨을 텐데 2차 때는 좀 버거롭죠. 다 이제 이런 걸 놓아가지고. 어쨌든 수차 스러스트 베어링 2000입니다. 2000. 그 다음에 발전기 내부 고장 1000kV죠. 1000kV. 그 다음에 몇 킬로를 통하는 증기 터빈의 스러스트 베어링 이것도 10,000km입니다. 10,000km. 자, 이게 1차 때는 잘 나오던데 2차 때는 참 잘 안 나오는 건데 이런 것도 어차피 우리 전기법에 있는 내용이니까 출제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차압유 500, 수차 스러스트 베어링 2000, 풍차압유 500, 풍차압유, 발전기 내부 고장 10,000, 터빈, 증기 터빈 10,000km 이런 식으로 해서 딱 5개가 용량으로 법에 나와 있다. 자, 이어서 또 보시겠습니다. 이어 보시죠. 5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정하는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요 1, 2, 3, 4번을 넣으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7kV 이하 얼마? 1.5배죠. 1.5배. 그 다음에 25kV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입니다.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 다중접지. 우리 그 수험생들이 이것은 잘 암기하시더라고요. 이거 출제 빈도가 많이 높으니까 0.92배 다중접지. 60kV 이하 1.25배. 자, 이거 이상 170까지 비접지 1.25배, 접지 1.1배, 직접 접지 0.72배, 170초가 0.64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요 놈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최대 사용 전압에 대해서 항상 절연내력 시험은 뭐에 대해서 한다? 최대 사용 전압에 대해서 이 배수를 곱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600은 7000V 이하니까 곱하기 1.5를 해줘라 그런 얘기죠. 1.5를 해라. 자, 요는 보시겠습니다. 중성점 다중접지예요. 중성점 다중접지 13200이나 2200, 900은 최대 사용전압이 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kV 이하, 25000V 이하지 않습니까? 그 다중접지는 몇 배인다? 0.92배죠. 너도 역시 얼마다? 0.9배. 어디에 대해서? 최대 사용 전압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1350, 1350. 너는 12696, 696 정도의 값을 얻는다. 너는 22080, 80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1차 때고 2차 때고 절연 내력은 중요하니까 출제 빈도가 높다. 자, 이어서 또 보시겠습니다. 5번을 보시죠. 자, 그림과 같은 삼상삼선식 배전선로에서 그 중앙에 100A입니다. 100A 역률은 0.8입니다. 지상역률이에요. 지상역률. 이런 부하와 말단에 100A 지상역률 0.6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배전선로에 말단의 부하와 병렬로, 말단의 부하와 병렬로 콘덴서를 설치했죠. 우리 역률 개선용 콘덴서는 항상 부하와 병렬로 설치합니다. 다음 각 물음에다 하시오 그랬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요 공급점의 전류를 한번 구해볼까요? 지상 역률이 자 80%라는 것은 0.8, 0.6 비율로 0.8, 0.6의 비율로 부하 전류가 100A가 있답니다. 부하 전류가 얼마? 100이다 그랬죠. 100이다. 다음에 너는요. 지상 역률 0.6입니다. 0.6, 0.8. 0.6, 0.8의 비율로 또 여기 100이 있답니다. 이렇게 100이. 자, 100이 있어요. 100. 자, 그러면 100의 0.8은 80이고 100의 사인 0.6은 60A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너는 얼마? 180 마이너스 J 80이죠. 80 마이너스 J 60인 100이다 그런 얘기고 너는요. 100의 60% 60에다가 80, 즉 너는 60 마이너스 J 80인 100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흐르고 있는데 가번에 이 공급점의 역률을 90%로 계산하는 콘덴서 용량고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콘덴서 용량식은 어떻게 돼 있어요? 콘덴서 용량은 P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단위는 KVA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0.9는 알겠는데 코사인 세타 1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0.9. 그러면 현재 너를 더해보면 140에 유효는 얼마? 140에 허수는요 80 더하기 60이니까 140이 되겠네요. 자, 요 역률입니다. 지금 현재 세타1은 그러면 물론 45도입니다. 140, 45도인데 얘를 구해보면 197.99죠. 197.99의 전전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역률은요. 전전류분의 유전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1은 197.99분의 14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0.707이에요. 0.707일 정도를 구한다. 자, 그래서 이 197.99는 뭘로 되어 있느냐? 197.7은 140 마이너스 J 140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99는 자, 그러면 바로 여기다 대입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유효전력을 알아야 됩니다. 자, 유효전력은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전류입니다. 자, 루트 3에다가 전압은 얼마? 6600이라고 그랬죠? 6600. I 코사인 세타 납니다. 그죠? I 코사인 세타. 전전류. I의 코사인 세타는 얼마? 140입니다. 그죠? I 코사인 세타는 얼마? 이게 140이죠. 140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볼트 암페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뭔다? 와트. 지금 여기는 유유전력이니까 와트입니다. 요 와트의 10의 마이너스 3승이 뭐가 돼? 킬로와트죠. 그래서 킬로와트는 1600.41, 1600.414, 4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유효 전력은 1600.41. 코사인 세타. 지금 코사인 세타는 0.707이죠. 0.707일. 루트 1 마이너스 0.707일의 제곱 마이너스 0.9입니다. 0.9로 계산해요. 0.9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콘덴서 용량을 구했더니 829.327, 825.327 그러면 822.33이라고 하면 되겠죠? 답에다는 825.5.33 단위는 kVA입니다. 그래서 와 같이 답란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와 같이 구해주자. 그래서 콘덴서 용량 항상 단위는 뭘로 한다? kVA로 하고 있다. 자, 이어서 또 답변이 있습니다. 자, 답변이에요. 지금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는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선로 손실. 이제는 뭐다? 이 손실, 요 손에서의 손실, 이 손실을 최소로 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있냐면, 지금 여기는 아까 140-J 140이고, 역률이 0.8입니다. 너는 얼마? 유효 전류는 60이죠. 60%니까 마이너스 J 80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자, 흐르고 있는데 지금 말단 전압은 6600으로 일전하고 전선 한 회선당 1선당 R 옴메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만 없애면 돼요?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려면 얘네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이 허수아에 있는 유효전류는 유효전력을 생성해야 되니까 놔두고 너를 없애줘야 됩니다. 근데 선로가 중앙까지는 얼마? 2분의 1이죠. 즉 140이면 140의 반. 여기 전류입니다. 여기서 손실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손실은요. 요놈입니다. 요놈을 없애주는 거예요. 플러스 80을 반으로 나눈 거. 70 플러스 40이니까 얼마다? 무효전류는 110A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무효전류를 없애주기 위해서 얘는 지금 지상이니까 뭘 공급해줘요? 진상전류를 공급하면 되겠죠. 진상, 여기서 진상 110A를 공급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상 루트 3의 전압은 6600입니다. 6600의 전류는요 110이죠. 110. 자, 그놈의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 자, 너를 VAR을 계산해 주면 1257.468이 나오죠. 1257.468. 그러면 이제 반올림하면 1257.47 kVA를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257.47 정도를 답으로 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다면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한다면 얼마의 콘덴서 용량을 구할 거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여기서 2분의 1만큼의 반, 또 여기는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래서 그 양만큼을 이용해서 와 같이 계산을 해 주자.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7번입니다. 감리 문제인데요. 자, 이 감리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죠.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수행 지침에 따른 설계 도서의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 그랬거든요. 감리원은 설계 도서 등에 대하여 공사 계약 문서 상호간에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 부합 여부, 도면이 현장에서 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해서 해당 공사 시작 전에 검토해서 해당 검토 내용에는 각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거든요. 자, 어쨌든 현장 조건에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도면이 도면, 설계 도서,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시방서, 산출 내역서, 물량 내역서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시공의 실제 가능성 여부,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자 그래요. 실제 시공의 가능성 여부, 또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토목이면 토목과의 어떤 공정 협조가 되지 않은 문제가 되죠. 뭐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 뭐 도면만 써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감리책에 보면 뭐 설계 도면이라고 돼요.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뭐 시방서가 있는 여는 산출 내역서, 여는 시방서 또는 산출 내역서예요. 시방서 또는 산출 내역서, 산출. 우리 이제 그 설계책에 보면 산출 내역서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시방서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우리 그 설계책, 감리책에 보면 설계 설명서,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산출 내역서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거든요. 근데 시방서도 사실 이게 뭐 확인하거든요. 확인은 우리 현장에서 등 내용에 대한 상호일치인데 우리 책대로 산출 내역서라고 해 주자. 또 오류, 그건 뭐예요? 이제 설계 도면에 누락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 도서 누락, 설계 누락이나 설계 오류, 설계 누락 또는 설계 누락도 있고 설계 도서도 있겠죠. 설계 도서 누락 또는 오류, 도서의 오류 등 불명확 분문의 존재 여부. 발주자가 제공한, 발주자가 이제 뭐예요? 우리 그 발주청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이 있죠. 조달청을 이용해서. 그거 이제 뭐라고 한다? 물량 내역서라고 합니다. 물량 내역서와 공사업자는 산출 내역서고, 공사업자가 대한 산출된 그 내역서고,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고 맞는지 여부, 시공사항이 예상되는 문제점 대책인데, 자, 1번 뭐 실제 시공 가능성입니다. 2번 설계 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산출 내역서. 그 다음에 4번 설계 도서 누락, 또는 설계 누락 뭐 상관없겠는데 어쨌든 설계 도서 누락, 오류, 불명확 부분의 존재 여부,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 우리 이제 그 관해서는 조달청입니다. 어쨌든 발주자가 제공한 물량 내역서, 발주청에서 그 제공한 물량 내역서와 산출 내역서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문제는 몇 번 나왔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
이 감리 문제는 현장에 우리가 한번 근무를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알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 5점씩 나오고 있으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등의 중요한 부하에 대한 무정전 전원 공급 설비 뭐예요? UPS죠. 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입니다. 무정전 전원 공급을 위한 그림입니다. 1에서 5에 알맞는 전기시설물의 명칭을 쓰시오 그랬죠. 한전입니다. 상용전원이요. 상용전원. 그 다음에 상용전원이 안 되면 뭐예요? 발전기가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상용전원과 발전기는 뭐 해야 돼요? 절환해야 합니다. 절환 스위치 또는 절체 스위치죠. 이 절체가 있으니까 절체 스위치입니다. 자, 절체 스위치는 지금 교류입니다. 다 교류. 그러면 여기에 DC,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거,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AC, 에어컨 하라고 그랬죠. 에어컨, AC, 에어컨. DC가 되면 뭐예요? 이제 배터리에다 충전해야죠. 축전지에다가 이제 충전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직류에다가 다시 정전이 되면 축전지에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DC로 된 것을 뭘로? AC로 바꾸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인버터죠. 인버터. 자, 그러면 여기는요, 이제 상용전원 AC가 지금 이거는 AC죠. 그럼 AC에서 AC로 가는 여기는 뭘 놓을까? AVR. 자동 전압 조정기입니다. 자동 전압 조정 장치죠. 자동 전압 오토매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를 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 AVR 자동 전압 조정기, 또 2번 절체 스위치, 3번 컨버터, 4번 인버터, 5번에 축전지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열해서 써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TN 계통의 TN 전원측이 접지되어 있죠. 계통 접지 있는 T 뉴트럴입니다. 뉴트럴 가져오는데 TNC 컨멍으로 하다가 S 보도체와 중성선이 세퍼레되어 있는 TNCS 계통의 저압배전소리의 접지 계통입니다. 결선도를 완성하시고 그랬죠. 단 결선도 작성 시 선 접속 및 미접속에 대한 예속을 이렇게 접속 미접속을 와같이 하라는 얘기죠. 지금 노출 도전속 이게 외함입니다. 이 외함, 지금 이 외함의 외함, 노출 도전속 외함에 자, 9-1 전원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9-2 9-3 그 다음에 요 중성선과 보호도체입니다. 중성선과 보호도체를 각각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되고 너를 와같이 콧몽에서 가도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외함 접지를 했습니다. 외함 접지다. 자, 그러면 세퍼레이트 되면 자 9-1 9-2 전원입니다. 전원선 9-3에 지금 이 동그라미는 중성선입니다. 그래서 얘는 꼭 여기다 해야 돼. 뉴트럴에다가 중성선, 그 다음에 접지입니다. 이 접지는 P에다가 와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량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번 보시죠. 자, 10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지중전선로 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했거든요. 자, 지중전선로의 시설, 지중, 케이블 땅속에다 묻는 거죠. 지중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그 다음에 암거식 또는 무엇에 의하여 시설했다. 지중선로는 또는 암거식에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라야 된다.
참 1번은 같은 걸 쓰라고 했죠. 뭐에 의해서 시설한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몇 미터 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장소에는 경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 압력을 견디는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중량물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사람만 있는 경우는 0.6m입니다. 자, 이거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거는 1m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뭐인 경우 중량물에 있는 경우, 중량물에 있는 경우는 1m인데, 자, 여기가 이제 좀 애매하죠. 지중전설로 캡을 시설하는 것은 뭐다? 관로식, 암거식, 직접 매설식이죠. 자, 직접 매설식, 직매식, 직접 매설식, 그 다음에 암거식, 관로식,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직매식, 관로식 했는데, 원래는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 관로식, 암거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암거, 우리 이제 공동구 같은 거죠. 전력구. 즉, 땅을 파서, 자, 이렇게 파가지고, 여기다가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걸어다니는 데가 있고, 저압, 고압, 특고압 순서로 전력을 이용하는 이런 암거식. 이거 공동구죠. 또 여기다 땅에다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땅에다 뭐래요? 관을 이용해서 전선을 집어넣는 관로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일단 관로식, 이러한 암거식에는 전력구 방식과 공동구 방식이 있겠죠. 공동구, 이러한 저압, 고압, 특고압도 쓰고 여기다가 통신도 이용하면 이제 공동구 방식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전력구를 이용합니다. 암거식은 다 뭐다? 전력구 방식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다? 또는 이런 걸로 주로 하고 기타는 뭐다? 직매식입니다. 직접 매설식. 이게 직매식이죠. 직매식에 의하여 시설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전설로는 뭐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해서 시설한다. 이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먼저 1번에 관로식, 암거식을 쓰고 2번에 직매식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지중전설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라한다. 이거는 뭐예요? 또 관로식이 돼야 되겠죠. 관로식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는 매설 깊이를 2m 이상으로. 우리 선생님이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직매식 때문에. 그래서 1번이 관로식입니다. 2번이 직매식, 3번은 1m라고 해줘라. 법에 이제 이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써 있는 게. 자, 이어서 보시죠, 뭐. 자, 11번 보면은 도면은 통상적인 단락지락 보호에 사용되는 방식으로 주보호와 후비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도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거든요. 단, 과전류 계정기와 비율 차동 계정기는 과전류 계정기 OCR이죠? OCR과 비율 차동 계정기는 지금 이 RDF죠. RDF, 비율 차동 계정기 RDF, OCR, 과전류 계정기입니다. 과전류 계정기 OCR 계정기는 단독 보호 협조에 의해서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구조랍니다. 자, 그래 놓고 전력회사 변전소에서 자가용이에요. 여러분들 수전설비, 여러분들 아파트면 아파트, 학교면 학교로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한전으로부터 자가용 설비로 들어오는 이런 도면입니다. 자, 가본 봅니다. 사고점이 F1, F2, F3, F4라고 할 때 주보호와 후비보호에 대한 다음 표, 지금 여기를 보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사고 나면, 자, 전원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가 사고 나면 네가 먼저 동작을 시켜주고 네가 동작을 못하면 후비어라는 얘기죠. 후비보호. 그래서 OC1, CB1 또 너는요 OC2, CB2
이게 주보입니다. 후비보는요. 얘 ES야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만히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이면 앞에를 보고 앞에 도면에서 찾아서 봅니다. 그럼 뭐요? CB12에 OC12죠. 너는요. CB13에 OC13입니다. 그래서 얘를 답으로 해주자. OC12 CB12 또 AND OC13 플러스 CB13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놈 써주고 너를 써 주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PPT 자료는 잘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큰 도면을 보고 유인물을 보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자, 지금 요 놈이죠. 여기서 사고 났답니다. 여기서 사고 났대요. 자, 너희 F2에서 사고 나면 지금 여기는 RDF가 있거든요. 비율 자동 계정기. 그래서 너가 동작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주보는 너는 OC3입니다. CB3예요. OC3 플러스 CB3 RDF는 이렇게 동작시켜도 되고 AND 지금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다? 지금 여기를 보니까 CB4입니다. 또는 CB4 OC4 플러스 CB4 그래서 이 RDF는 여기다 붙여도 되고 너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RDF를 뒤에다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안 되면 후비보는 네가 해야 되겠죠. 네가 그래서 후비보는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보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어서 요 그림입니다. 자, 요 그림의 중요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나타낸 그림이다 그랬습니다. 각 부분에 1에서 4에 대한 명칭을 쓰고 보호기능 구성상 5에서 7 부분을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나타내시오 그랬죠. 지금 요 부위를 디테일하게 더 크게 요 부위를 더 크게 확대했답니다. 요 부위죠. 자,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CT입니다. 이게 뭐예요? 별육이죠. 별육이. 너는요,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요 CT는 우리 전력용 변압기하고 구분해서 너를 뭐라고 그래요? PT, 즉 계기용 변압기입니다. 자, 별육이를 이용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OCR이라고 했잖아요. OCR입니다. 그럼 너는 뭐예요? 과전류 계정기죠. 도면에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OC, 1, 2, OC1, OC3, 과전류 계정입니다. OCR, 과전류 계정기. 과전류 계정기가 뭘 동작시켜요? 차단기를 동작시키겠죠.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그래서 지금 1번 차단기, 2번 별육기, 3번 계기용 변압기, 4번 과전류 계정기입니다. 다음에 5번에서 7번까지는 각 부분의 검출부, 5번, 6번, 7번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로 해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CTPT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검출부죠. 과전류라든가 또는 과전압이라든가 부족전압 이런 것들을 검출합니다. 검출부. 그 다음에 너는 뭐 하는 거예요? 판정을 해야죠. 판정부. 판정에서 만약에 사고 전류면 고장 전류면 여자 전류를 보내서 트리코일을 여자에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러면 너는 뭐다? 동작부가 되죠. 트리코일입니다. 트리코일을 여자시켜서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답원입니다. 답원. 나항을 잠조해서 F2 사고와 관련된 검출부, 판정부, 동작부의 도면을 완성하시오. 여러분들 별것 없습니다. 자, CT는요,
OC에다가 과전류 계정이죠. 과전류 계정기에다 연결하고 여기도 CT는 과전류 계정입니다. 그래서 과전류 계정입니다. 다음에 비율 차동 계정기는 와 같이 연결해 주면 될 것입니다. 와 같이 연결해서 도면을 완성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어서 또 보시죠. 전력용 한류 퓨즈의 단점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한류 퓨즈입니다. 자, 이렇게 한류 퓨즈. 파워 휴즈죠. 파워 휴즈. 자, 이러한 파워 휴즈는 뭐 하는 거예요? 탈락전류 차단입니다. 그래서 탈락전류를 몇 사이클? 반 사이클 내에 딱 끊어버리죠.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차단기는 1 사이클, 2 사이클, 3 사이클 정도에서 끊어주는 데 비해서 이 파워 휴즈는 반 사이클 내에 딱 사고를 정리를 해버립니다. 아주 좋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하나가 끊어져 버렸을 때 얘는 재투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도 파워 휴즈 나가면 파워 휴즈가 스페어가 없으면 아주 정전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 끊어지면 재투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네 한 상이 나가면 결상이 우려가 있어요. 한 상이 나가면 두 선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투입 불가하면서 뭐다? 결상이 우려가 있습니다. 3상이 가야 되는데 하나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결상이 우려가 있다. 결상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하나가 고장나면 얘네들도 어떠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상 교환 시 PF 교환 시 3개를 하나가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 교체해야 됩니다. 3개 교체. 그래서 파이프 교환 시 한상 고장이라도 3개를 동시에 교체해야 됩니다. 동시에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변성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변성기가 없어, 릴레이가 없기 때문에 고장 전류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동작 시간 제어가 안 돼요. 릴레이가 없어서. 그래서 고장 전류 및 동작 시간에 대한 차단기 동작 시간을 세팅할 수 없습니다. 동작 시간에 대해서 동작 시간을 제어 불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팅을 할 수 없죠. 세팅. 그래서 조절이 불가하다. 제어 불가하다. 그리고 얘는 열 때 이제 항상 뭐가 발생해요? 과전압 발생하죠. 아크. 그래서 과전압 발생합니다. 그것 외에도 얘가 차단할 수 없는 비보호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보호 영역이 존재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상상해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4가지 쓰라고 하면 재투입 불가, 결상의 우려가 있다, PF 교환 시 3개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점. 그 다음에 고장 전류를 조절할 수가 없고, 고장 전류를, 즉 차단 시간도 동작 시간, 차단 시간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느 전류에서 차단해야 하는지 차단 시간도 측정할 수 없고, 어떤 전류에서 딱 차단하는 전류도 제어, 조정이 불가합니다. 과전압 발생합니다. 과전압 발생해요. 그 다음에 비보호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좋겠죠. 당연히
단락전류, 큰 전류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소전류는 차단이 불가합니다. 소전류 차단 불가. 소전류를 차단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고장 전류를 어떻게 했냐, 어떤 값을 세팅,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전류 차단이 불가한 이런 단점들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 여러분들이 적당히 쓰시면 탑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수전 방식 중 스폿 네트워크 방식 특징 3가지를 쓰라고 그랬거든요. 스폿 네트워크 방식.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스폿 네트워크 방식이 뭐냐? 망상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망상식은 이러한 망상식은 제가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선이 하나 있는 거에 비해서 만약에 선이 2가닥 있다. 그러면 이놈의 임피던스에 의해서 2가닥이면 임피던스가 준다 그랬죠. 임피던스가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줄면 항상 뭐 전압 강화 감소, 전력 손실 저감, 그 다음에 여기다 부하가 늘면 부하가 늡니다. 그럼 부하 증가에 대한 탄력성이 좋겠죠. 부하에 따른 부하 증가가 되면 요 따쓰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예요? 요 선으로 가다가 고장이 나면 요리 가도 되고요. 또 고장 나면 딴 데로 가도 되겠죠. 그러면 뭐다? 무정정 공급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쓴다? 무정정 공급 방식. 가장 먼저 뭘 쓴다? 무정전 공급.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좋고 전력 손실이었죠. 전압 강화. 전력 손실. 이런 것들을 좀 써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것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부하 증가면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이 유용하죠. 그래서 부하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합니다. 부하가 증가하면 바로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공급 신뢰도가 양호하다. 무정전 공급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공급 신뢰도 양호합니다. 공급 신뢰도가 양호하다. 그래서 어쨌든 3개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물론 기기 운영비는 비싸겠죠. 그래서 설치비는 비싸죠. 비싸나 공급 신뢰도가 용이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다? 무정전 공급하다. 전압 강화가 적다. 전력 손실이 적다. 부하 증가 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또 계통에 기기가 있으면 기기 이용률 향상.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3개를, 4개, 3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폿 방식의 특징 3가지를 쓰라고 하면 여기서 3가지 정도를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이어서 이제 방폭구조거든요. 방폭 설비입니다. 방폭구조에 대해서 관연도에서는 그 의미까지 쓰라고 그랬는데 종류만 쓰랍니다. 요즘엔 종류 쓰라는 게 잘 출제가 돼주고 있죠. 그래서 압력 방폭구조, 내압 방폭구조, 내부압 방폭구조, 내부압 또는 내압, 또 유입 방폭구조, 유입, 안전정 방폭구조, 본질 안전정 방폭구조, 특수 방폭구조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방폭구조, 그래서 압력 방폭구조, 내압, 내부압도 좋고 내압, 유입 방폭구조, 안전용 방폭구조, 본질 안전용 방폭구조, 특수 방폭구조 4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4개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이어서
15번을 보죠. 15번. 자, 삼상송전선로에 사단자 정수 A, B, C, D를 줬습니다. 근데 A, B, C, D, A와 D가 같으면 대칭이 있는 회로죠. 대칭 선로입니다. 무밭이 IR이 0일 때 송전단 VR에 송전단에 154kV를 인가했다. 다음을 구하시오.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할 때는 송전단에 아무런 말이 없이 154kV다. 우리 154kV를 뭐라고 그래요? 공칭전압이죠. 765, 345, 154 다 뭐다? 공칭전압, 즉 성간전압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수전단 전압 및 송전단 전류를 구하시오. 수전단 전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단자 식을 기본식을 ES는 AER 플러스 BIR, IS는 CR 플러스 TIR입니다. 무부합니다. 무부하. 또 0입니다. 또는 뭐다? 0이다. 그런 얘기죠. 무부하십니다. 무부하시. 자, 수전단 전압 VR을 구하라 그랬죠. VR. 자, VR은 상전압, 루트 3 배우면 되죠. 상전압에 루트 3을 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지금 무부하일 때 ER은 A분의 ES입니다. ES예요. 지금 여기다가 만약에 루트 3배를 하면 루트 3배,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지금 너를 루트 3배에서 VS이면 너는 VR입니다. VR은 어떻게 구해요? A분의 VS 하면 되죠. 지금 VS를 뭘로 줬어요? 송전단의 VS죠. VS를 송전단 전압을 154를 줬거든요. VS가 얼마? 154kV를 주었습니다. A는 얼마라고 했어요? 0.9죠. 그래서 VR은 송전단 전압, 송전단에 154를 인가하면 수전단은 너를 나눠서 계산을 해봤더니 171.11kV, 즉 수전단은 송전단이 154일 때 VR은 171.11kV.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네. 무슨 문제예요?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은 현상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무슨 현상? 페널티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71.11kV를 알아둬라. 자, 그 다음에 송전단 전류입니다. 송전단 전류예요. 송전단 전류는입니다. 송전단 전류는 CER이죠. 송전단 전류는 C. 자, C는 여기서 2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위상은 J까지 해볼까요? J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에 지금 상전압입니다. 송전단이에요. 송전단의 154kV를 VS예요. 그럼 상전압은 154 곱하기 10의 3승을 루트 3으로 나눈 게 송전단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송전단, 여러분들 ER입니다. 여기는 ER이죠. ER 여기서 구해놨죠. 171. 그래서 C는요 171.11 곱하기 10의 3승을 루트 3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IS는 CER입니다. 171은 성간전압이니까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상전압을 대입을 합니다. 자, 대입을 해주면 J는 그대로 있고요. J 49.395 이거 반올림 해야 되겠네요. 반올림은 반올림하면 49.40 암페어 정도인데 무슨 전류? 신상 전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2 전류가 송전단에서 흐르니까 뭐가 일어났다? 페란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페란티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사단자정수 ES는 AR 플러스 BIR에서 무브이면 D가 0이죠. 무브이면 A를 구할 수 있고 속전단 전류는 CER 이런 걸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겠다. 자, 이어서 답안을 봅니다. 답안을 보죠. 자, 무브앗입니다. IR이 여기 있는데 무브앗이 수전단 전압을 140으로 유지합니다. 지금 아까 154kV를 송전해서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란티에서 171.11kV가 됐었죠. 이게 지금 페란티거든요. 페란티예요. 그래서 야 너를 어떻게 한다? 140으로 다운하려고 합니다. VR을 140kV로 다운하기 위해서 조상설비를 공급합니다. 여기다 뭘 해야 돼요? 조상설비. C 조상설비를 이용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진상전류 때문에 문제되니까 뭘 해야 돼요? 지상전류를 공급해야 되겠죠. 지상전류. 그러면 지상전류를 알아야 돼요. C 콘덴서에어는 요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식에서 ES는 AER 플러스 BIR인데 무슨 전류? 이 C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C 전류를 IS는 CER 플러스 뭐예요? T. 요 전류를 그러면 요 전류를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기본식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는 이 IC를 구하는데 뭐 요 식에서 구해보죠. 요 식에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이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급하는 이 전류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너는입니다. 너는. 여러분 이항하죠. 그러면 너 이항하면 ES 마이너스 AER이죠. 너 이항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IC는요. B로 나눠주면 되겠죠. B로 나눠주면 뭐다? IC 전류다. 그러면 뭐 여기서도 구할 수 있지만 그냥 여기서 구하죠. 바로. 왜? 전압을 줬으니까. 수전단 전압을 얼마로 줬어요? V입니다. VR. 그러면 자, 우리는 다시 이렇게 보죠. ES는 154입니다. 그러면 154의 상전압은 154를 루트 3으로 나눈 것. 자, 마이너스 A는 0.9죠. A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AD는 0.9. ER은 얼마? 140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140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무슨 전압? 상전압입니다. 성간전압을 주면 그놈을 뭘로 나눈다? B. B는 뭐였어요? 0.5였죠. J 0.5였습니다. 0.5, 0.38이었죠. B는. 그래서 J 앞에서 위에 J를 보면 B가 J 380입니다. 380 B가 얼마? J 380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J 나와서 우리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A 지상전류입니다. 이거 계산하죠. 이거 물론 곱하기 10의 3승 해주면 킬로볼트니까 똑같이 10의 3승 해주면 뭐 전류가 되겠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2.54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진상전류가 흘러서 플러스 J가 흘러서 페널티 있으니까 뭐가 흘러야 돼요? 지상전류가 흘러야죠. 지상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너 용량입니다. 이때 용량은 전류는 42.54고 전압은 140이죠. 그래서 자, 루트 3에 140kV예요. 140kV의 전류는요. 42.54A입니다. 그러면 kVA죠. 그래서 너를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이제 계산해 줍니다. 1315
5.4 kVA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무바됐을 때, 무바시 지금 여기서 페난티가 일어났을 때 171.41이 아니라 4일이 아니라 방지하기 위해서 140을 유지하려면 뭘 공급해야 돼요? 지상 무효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지상 무효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용량, 요 조상설비 용량이죠. 즉 여기서는 뭐다? 조상설비 이 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루트 3, 삼상에다가 전압이 140에 요 전류, 지상 전류를 곱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요 관계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서 조상설비에서 나오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E에서는 AR 플러스 BIR 할 때 항상 기본은 상입니다. 상전류, 상전압, 송전단전압, 수전단전압, 상전압 관계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 두자.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6번이에요. 16번에 자, 송전단 전압이 3300V인 변전소로부터 5.8km 떨어진 곳에 있는 역률, 지상 역률입니다. 0.9 지상 500kW인 삼상 동력부하에 지중, 땅속에 지중 송전선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케이블의 허용전류를 우리는 뭐라고도 해요? 안전전류라고도 하죠. 안전전류 범위 내에서 전압 강화율을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아래 표에서 알맞는 심선 굵기를 선정하시오 그랬습니다. 케이블의 허용 전류는 다음 표와 같으며 고유장 로는 55분의 1 옴 되어 있다. 케이블의 정전 용량 및 C 정전 용량 C 및 X는 무시한다 그랬죠.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우리 전선의 굵기 선정할 때 뭘 알아야 돼요? 허용 전류, 전압 강화, 기계적 강도거든요. 그래서 전압 강화를 허용 전류도 알아야 되고 뭐 또 알아야 돼요? 전압 강화. 얘도 뭐에 관계된다? 굵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뭘 알아야 되냐면 송전단 전압이 3300일 때 수전단 전압이 얼마일 때 10%냐? 이거 알면 되죠. 10%의 전압 강화가 돼서 수전단 전압이다. 그러니까 자, 우리 전압 강화율을 봅니다. 전압 강화율 10%는 0.1이죠. 전압 강화율은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화거든요. 전압 강화는요. VS-VR이 전압 강화입니다. 그럼 너는요. VR분의 VS-1이죠. 1이지 않습니까? VS분의 VR분의 VS는 1 이항하면 1.1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VR을 알려면 VS, 송전단 전압을 3300을 1.1로 나누면 VR입니다. 그래서 VR은 3300을 1.1로 나눴더니 너는 얼마다? 요 전압은 3000V입니다. 그래서 즉 300V가 전압 강화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10%.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뭘 이용하려고 하냐면 전압 강화는 루트 3i 삼상입니다. 삼상 송전단에 있는 삼상 동력부하의 루트 3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인데 문제에서 정전 용량 x를 무시합니다. 0으로 한답니다. 그럼 너는 무시가 된다는 거죠. 너를 무시하고 나면 전압 강화는 무슨 식이에요? 루트 3i r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구하자 그런 얘기죠. 전압 강화 알았죠? 전압 강화는 얼마? 3300에서 3000을 빼니까 전압 강화는 300이죠. 300은
루트 3 전류 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전류는 용량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로부터 I는요, P를 얼마? 500kg. 500 곱하기 10의 3승. P를 루트 3 항상 무슨 전력? VR, IR이니까 VR은 3000입니다. 3000 코사인 세타 0.9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요 전류를 알아야 됩니다. 전류는 계산해 보면 106.9이에요. 106.92A. 그러면 자, 루트 3의 I는 뭐? 106.92 R 로 R은 뭐예요? 로 A분의 1이죠. 로는요 55분의 1. 로 55분의 1. 로 A 이거 구합니다. 이게 A 구하거든요. A분의 L은 5.8kg, 5.800m, 5.800 로 A분의 L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아래다 코사인 세타 얼마? 0.9. 자, 이놈을 계산해서 여러분들 이제 A를 구하는 거예요. A. 여러분들 미지수는 A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를 구합니다. 그래서 A를 구했더니 A가 58.59가 나옵니다. 58.59, 58.59. 여러분들 58.59는 58 넘어서서 여기에 해당하죠. 그래서 굵기는 얼마? 60 스퀘어를 답을 합니다. 답은 얼마? 60 스퀘어입니다. 물론 이 전류도 106.92 요 전류 106.92도 여기에 해당하네요. 그죠? 106.92도 선정하면 이제 110을 선정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여기서 멀고 심선의 굵기를 선정을 하고 그랬으니까 심선의 굵기는 60 스퀘어를 답으로 해 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와 같이 정리를 해 두자. 자, 17번 봅니다. 17번에 다음 단선도에 해당하는 기기의 명칭과 용도를 쓰시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선이 3개가 있으면 선 3개를 이렇게 관통합니다. 이 3개를 관통했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영상전류를 검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영상별육이죠. 영상별육이. 영상별육 약분은 제로시티입니다. 그래서 제로시티. 그래서 용도는 지락전류 검출입니다. 비접지에서 지락전류를 검출하죠. 지락전류 검출. 간단하게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면 될 것입니다. 자,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한류 저항기의 설치 목적을 2가지 쓰라 그랬거든요. 한류 저항기 CLR. 자,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우리는 GPT입니다. A상, B상, C상 전류에 지락사고가 나면 지락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죠? 그러면 지락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변성해서 지금 이게 흐르는데 문제는 뭐다? 여기는 먼 전류만 고장전류만 흘러가야 돼요. 고장전류. 그래서 고장전류만 가기 위해서 여기다 뭘 설치한다? R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R을 설치해요. R. 이 R을 뭐라고 한다? CLR이라고 하자. 한류저항기.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뭘 생각하냐면 고장전류만 가는데 여기서 3고주파 전류 같은 것은 이렇게 순환시켜 버립니다. 델타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오픈 델타 방식이죠. 그래서 3고조파 전류를 없앱니다. 그래서 3고조파 제거. 이거 델타 결성이지 않습니까? 3고조파 제거. 자, 3고조파고 뭔 전류만? 고장 전류만 가면 되죠. 고장 전류만. 그래서 자, 우리는 지락 전류의 성분만, 고장 전류, 이 고장 전류 성분만 흘러가게끔 한다. 그래서 고장 지락 전류의 유효분을 발생시킵니다. 지락 전류의 유효분 발생이다. 그래서 이거는 IX만 가면 됩니다. X, 이거는 IR 성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는 중성점 불안정 방지다. 중성점 불안정 방지. 중성점의 불안정을 방지해준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도를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8개의 문제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60점 게임이니까 60점 게임이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안 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부분 점수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부분 점수를 받게 되면 충분히 60점을 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의 방향은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KC 규정을 그냥 그대로 내버렸습니다. 그죠? KC 규정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한테 KC 규정 책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KC도 잘 보시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수험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